기업 활동 중인 허재호 씨의 수백억 원대 벌금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전방위적인 은닉재산 찾기에 나섭니다. 검찰과 국세청, 세관과 광주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가 문을 열고 가끔 학교들도 새학기 학생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광주은행의 매각 일정이 2달 정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관련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매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무리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일을 계속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정치권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백억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 중인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이 국내외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인물의 벌금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대책 회의를 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과 광주시 공무원들이 광주지검에 모였습니다. 뉴질랜드에 도피 중인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내지 않고 있는 벌금과 세금 400억 원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정인의 벌금, 세금 미납 사건을 위해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대책회의를 한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가 어려운 자리를 하신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허 씨의 미납 벌금과 세금은 모두 합쳐 400억 원. 여기에 금융기관의 진빚 233억 원을 더하면 허 씨가 내야 할 돈은 642억 원. 설사 허 씨가 귀국해서 49일 동안 하루 5억 원짜리 벌금 노역을 살아 탕감한다 하더라도 남은 393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들 기관들은 허 씨 이름으로 된 국내 재산은 더 없는 것으로 보고 친인척 이름으로 국내에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해외 은닉 재산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의 국내 재산은 이미 공매 처분되거나 압류됐고 이것들을 다 해도 미납에게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까지 획득한 허 회장은 범죄인 인도 대상도 아니어서 강제 귀국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기관들의 징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검찰이 찾기가 어려워서 인터폴 수배까지 했다는 허재호 전 회장. 최근에 광주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뉴질랜드로 직접 건너가 허 씨를 만나고 온 사실이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다음 달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광주 지역의 유력 인사 3명이 뉴질랜드로 건너가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을 만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과 검찰 범죄예방위원인 H건설사 회장, 그리고 전 언론사 사장이었습니다. 건설사 회장은 허 씨가 뉴질랜드에서 KNC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올해 3월쯤 귀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3월 달에 나와서 이제 벌금 관계 그걸 그때쯤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허 씨가 벌금은 노역으로 탕감하면 되지만 미납 세금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직후 광주지검장을 만나서도 허재호 회장의 귀국서를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검찰과 허재호 회장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만 얘기했어요. 본인이 3월 달에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빨리 그건 마무리하면 그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최근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허 회장이 당초 밝힌 대로 실제로 3월에 귀국할지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지역 유력 경제인들이 해외에서 수배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지방에서는 비가 점차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광주 3mm, 완도 18mm로 기존 예보보다 적은 양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때 235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던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또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 도시가 처음 걱정과는 달리 정주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주민센터도 민원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 속에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살던 이 가족은 부모님과 함께 살 보금자리로 새로 조성된 나주 혁신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 주변 기반 시설이 서둘러 갖춰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혁신도시가 한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위성도시였던 것처럼 전하 남도권에도 하나의 위성도시가 돼가지고 또 추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600가구 남짓되는 이 아파트에 입주 첫날부터 50가구 이상이 일찌감치 이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600가구 규모의 또 다른 아파트가 입주민을 맞이합니다. 전파진흥원과 컨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들이 올 상반기에 이전을 해오면 혁신도시는 제법 틀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 등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빛가람동 주민센터도 혁신도시 중심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그다음 재증명, 인감, 그다음에 사회복지, 생활민원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부 도로망 역시 공사가 완료됐고 시내버스 노선도 막바지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들도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 짓고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노조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순조롭게 풀리나 싶던 광주은행 매각 문제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국회 조세감면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매각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일정들이 줄줄이 뒤로 밀리게 생겼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이 결국 광주은행 민영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야당 비방 발언을 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4일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조세감면 문제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 문제로 인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광주은행의 분할을 2개월가량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금융이사회는 조세감면법 개정이 무산되면 지방은행의 매각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광주은행의 분할 기일이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5월로 예정돼 불투명성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노조 간 상생 협약이 체결되고 실사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국적자금 회수 국대라든가 조기 민영화 방안들이 일정이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광주은행의 매각 지연으로 민영화의 목표인 공적자금 회수도 지연되고 우리금융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할을 한 뒤 매각 절차만 해도 4개월이 걸려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 올해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회가 조세감면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광주은행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무등산 탐방객이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무등산 국립공원의 탐방객 수가 397만 명으로 하루 평균 10,000명을 넘었고 전체 21개 국립공원 가운데 북한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탐방객 수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악산이나 경주, 지리산 등 다른 유명 국립공원에 비해서도 지정 1년을 맞은 무등산의 탐방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5.18 34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이 무리한 행진곡 문제는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 광주시와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데도 정부가 요지부동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 5.18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2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는
특정 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다. 국가 기념식에 주먹쥐고 부른다. 가사에 나오는 임과 새날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런 의견 수렴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훈처장은 그 업무보고 자료에도 확인했듯이 작년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보훈처를 중심으로 한 이 정부가 깔아뭉개고 있단 말이요. 깔아뭉개고 있는 거지요. 말은 계속 검토한다고 그러면서. 광주시와 정치권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원들은 국가보훈처와 국무총리실을 찾아가 기념곡 지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꼭 채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광주시도 시장이 직접 총리실과 청와대를 방문하기로 하는 등 기념곡 지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일은 다가오고 올해는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기념곡 지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논란은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에 대한 입장 표명을 2월 말까지 미뤘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2월이 다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든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할 경우 공약 파기와 당론 변경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지도부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창당 준비단은 발기인으로 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창당 준비단은 지난 24일까지 창당 발기인을 공개 모집한 결과 찬학인 김홍빈 씨가 1호로 신청하고 주부와 대학생, 자영업자 등 8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 2기 이사회가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승인한 2기 정이사는 1기에서 유임된 이사 2명과 새로 선임된 이사 3명, 개방이사 3명이고 이사 자격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이정남 총동창회장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교육부의 이사회 최종 승인으로 조선대 법인은 파행 1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2기 이사회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이사장을 선임하고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병원 차기 원장 1순위 후보로 윤택림 빛고울 전남대 병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전남대 병원 이사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31대 병원장 1순위 후보로 윤택림 원장을, 2순위 후보로 유종선 부총장을 선출해 교육과기술부에 추천했습니다. 9명 이사회 표결 결과 윤 원장은 5표를 얻었고 류 부총장은 4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과부의 인가를 받은 후보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송은규 원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해 지리산권의 시민단체 협의회와 환경단체가 성명을 내고 지리산을 선거에 팔아먹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한 곳으로 조정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원칙인데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홍준표 경남지사, 이낙연 의원이 영호남에 각각 한 곳씩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처럼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다음 달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시범적으로 다음 달에 조기 실시하고 경선 방법은 당원과 시민 지지도를 각각 50%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